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세를 활용한 투자 타이밍 포착 두 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상승 그리고 하락에 대한 추세선에서 투자 타이밍을 잡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수평 추세에서의 투자 타이밍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추세대와 추세선을 구분을 하면서 투자 타이밍을 알아봤다면 수평 추세에서는 추세대와 추세선을 그렇게 구분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보여질 내용들에는 수평 추세선과 추세대를 구분해 놓긴 했지만 사실 그거는 의미가 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 추세에서의 매수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수평 추세선이 그려졌을 때 해당 구간을 지지받고 살짝 반등을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 구간이 이제 매수 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화살표가 표현되어 있는 구간, 표시가 되어 있는 구간이 바로 매수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수 시점인데요. 수평 추세선에서의 고점을 돌파할 경우입니다. 수평 추세선은 아래쪽으로도 그릴 수 있고 위쪽으로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쪽에서 그려진 것이 바로 우리는 저항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다른 투자자들도 이러한 구간을 보고 있었을 수 있어서 이 구간에서 매수 압력이 높아지고 결국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평 추세대를 한번 그려본다고 가정을 해보죠. 수평 추세대가 있을 때 이렇게 박스권 형태의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형태를 주가가 벗어나는 시점을 우리는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합니다. 즉 돌파, 탈출이라고 뜻하는데요. 일정 가격대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해당 박스권의 고점을 꿰뚫고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 시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수평 추세대 위에서 고점 부근을 돌파하는 시점에 강한 상승세가 그것도 몇 차례나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자 할 때 차트를 보신다면은 이러한 모습이 나왔을 때 조금 주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브레이크 아웃이 예상될 때의 투자 타이밍을 세 가지 시점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고점이 돌파하기 직전에 돌파가 기대되면서 미리 진입해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리스크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정말 상승을 보인다면 가장 높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간이죠. 두 번째 방법은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의 진입입니다. 즉 고점을 돌파하는 걸 내가 보고 나서의 진입인 거죠. 세 번째 방법은 고점 돌파 후에 안착되는 모습이 확인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 안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해당 저항선이 다시 지지선이 될 거 아니에요? 주가가 그 저항선을 돌파했으니까. 그러면 그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잘 유지가 될 때 그것이 이제 안착이 됐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맨 왼쪽에 동그라미 옆에 네모 박스가 보이시죠? 그 네모 박스에 보면은 처음에는 저항선이었던 것이 돌파가 되면서 저렇게 네모 박스 안에서처럼 그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 바로 안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안착되는 모습이 나오면 난 그때서야 매수를 하겠다라는 관점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해보죠. 지금과 같은 차트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브레이크 아웃 시점으로 어디를 투자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들어서 제가 표시를 해 놓아 봤습니다. 제가 예상해 본 시점은 바로 이런 구간인데요. 방법 1.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매수를 들어가 보는 것이죠. 방법 2,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방법 3, 지지를 받는다. 돌파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되는지 확인이 되고 나서 난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입니다. 수평 추세선에서 이번에는 그 수평 추세선의 아래쪽 지지선을 깼어요.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주의 깊게 보면서 여기서 더 내려가진 않는지 혹은 다시 올라오진 않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박스권에서 우리가 아까 고점을 돌파할 때는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했다면 지금처럼 박스권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수평 추세대 안에서 우리가 투자 타이밍을 찾아봤는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추세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추세를 꼭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 속에는 휩소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휩소가 뭐냐고요? 바로 속임수입니다.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서 이러한 휩소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나오곤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 챙겨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휩소란 무엇인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추세가 그려지고 있죠. 우상향으로 하는 추세가 그려지고 있는데 그 추세선을 깼습니다. 분명히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히려 반등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휩소고 이러한 휩소가 많이 나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보면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반짝 아래로 뭔가 내려와요. 하지만 다시 들어올리죠. 이러한 패턴이 뭐냐면 이 해당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자금력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일부러 추세를 이탈시켜서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해놓고 개미 투자자들은 어때요? 추세를 이탈했으니 다 매도를 하겠죠. 그 물량을 다 받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올리는 패턴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휩소 자리만 우리가 극복을 하면 충분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휩소 자리들을 알아가는 방법만, 노하우만 여러분들이 습득해도 훨씬 더 성공 투자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 추세에서의 휩소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보통 우리는 반등을 노리는 게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그 하락 추세에서 이런 휩소 자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하락 추세선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돌파하는 구간에서 사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오르는구나 하고 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일부 큰손들은 물량을 다 털어내고 오히려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주가는 내려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가 바로 휩소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락 추세에서는 실제로 고점을 살짝 돌파했다 할지라도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를 한 후에 손절가를 잡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집중! 자, 끝내기에 앞서 참고로 삼각 추세 때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삼각 추세 때는 뭐냐면요. 고점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삼각 추세대에서 고점을 먼저 뚫고 올라가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아래쪽을 깨고 먼저 내려간다면 그것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투자 타이밍, 추세를 통한 투자 타이밍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